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성형외과에서 많이들 하는 수면 마취, 수술할 때 하는 수면 진정 마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수면 진정 마취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면 마취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눈 수술을 많이 하는 저의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이제 수술 초반 5분, 10분 정도에만 하고 그 뒤에는 깨서 눈을 떠줘서 대칭을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이제 수면 마취를 한다고 알고 계셨는데 의식이 깨면, 잠에서 깨면 나 왜 깼느냐, 계속 자는 거 아니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되면 계속 주무시면 제가 눈을 뜨라고 했을 때 뜰 수가 없고, 그러면은 대칭을 맞출 기회가 없다. 사람은 눈을 감았을 때와 떴을 때 쌍꺼풀이나 눈 뜨는 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깨운 것이다. 원래 그런 계획이었다. 이제 말씀드리면 그랬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약간 겁이 많으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불안해하시고 좀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좀 불안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수술 중에 눈을 그래도 좀 떠서 대칭을 의사가 확인하고 수술을 끝내야만 그 안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눈 수술인데 눈 뜨는 확인 작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게 하는 그런 병원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절대 눈은 대칭을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의사한테 좋은 거지 환자분한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사 입장에서는 계속 주무시고 계시니까 당연히 대칭을 맞출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시간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획된 대로만 수술을 하고, 또는 양쪽 눈을 그냥 똑같이 수술하고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다르면 뭐 나중에 고쳐주면 된다, 뭐 이런 마인드일 텐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불편함들, 환자분이 겪는 스트레스보다는 수술 중에 약간 의식이 깨더라도 눈을 좀 떠서 확인하고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바꾸고 나가시는 게 재수술을 피하는 길이다, 재수술률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면 마취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수술에 어떤 수면 마취를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 수면 마취에 사용하는 약들 4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4번 약은 많이 쓰는 건 아니고 1, 2, 3번 약을 제일 많이 쓰는 약이 되겠어요. 첫 번째 미다졸람, 두 번째 케타민, 세 번째 프로포폴, 이렇게 3가지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위에 이 1, 2번 빨간색으로 된 미다졸람과 케타민이 이제 수면 마취를 잠시 하게 되는, 수술 초반 5분, 10분 정도만 자게 만드는 수면 유도를 하게 되는 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중간에 눈을 떠서 대칭을 맞춰야 되는 수술의 경우에는 이 2가지 약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5분, 10분 정도 뒤에는 알아서 의식이 돌아오게 되고 잠에서 깨게 돼서 수술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눈을 뜨라고 했을 때 뜰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3번째 프로포폴이라는 약은 수면 유지를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할 때 계속 주무셔도 되는 수술들이 있거든요. 계속 자야만 하는 수술들이 있어요. 그런 수술들을 할 때 계속 이 약은 인퓨전 펌프라는 기계가 있어서 일정 용량이 계속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수면을 쭉 계속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다. 그래서 위에 빨간색은 수면 유도, 처음에만 잠깐 주무시게 하는 약이고, 밑에 2가지 약은 수면 유지, 쭉 주무시게 하는 약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1번 미다졸람 이 약은 수면 유도 진정 효과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게 만드는 거죠.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있는 환자들 일부러 주무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흔하게 위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 한다고 하면 이 약을 많이 쓰게 되죠. 위내시경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하는 수술들에 비해서는 더 바늘로 찌른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 안에 빈 공간을 내시경이라는 어떤 블런트한 그런 내시경 스코프를 넣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찌른다거나 통증이 엄청나게 생기는 건 아니죠. 맨정신에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정도 수면 유도를 하는 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2번째 이제 케타민이라는 약이 해리성 마취제라고 해서 약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써야만 국소 마취제 주입, 저는 이제 눈 수술을 주로 하니까 눈에 이제 국소 마취제 주사를 찔러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눈은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특히나 통증이 좀 많이 오죠. 팔이나 뭐 엉덩이에 주사를 맞는 것보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약이거든요. 이제 중요하게 되고, 이것을 써야 되는 이제 필요성은, 눈에 제가 주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의식이 불분명하긴 하지만 통증을 느끼게 되면 사람이 오히려 얼굴을 획 돌려버린다든지 막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케타민을 안 쓰고 국소 마취제 주사를 하다가 그런 경우 때문에 뭐 눈알을 찌른다든지
한다든지 피부를 긁는다든지 피부를 다른 부위에 상처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다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 케타민이라는 약을 꼭 써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해야만 국소마취제 주입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이 통증을 사람이 안 느껴야만 그 수술 시작할 때 이렇게 혈압이 오르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국소마취 주사를 하게 되면 아프면 사람이 가만히 있더라도 혈압이 오르고 이렇게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모세혈관이 터진다든지 수술 전에 이렇게 멍이 생겨버린다든지 부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눈은 두 개인데 이제 한쪽에서만 예를 들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부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대칭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죠. 수술 후에도 안 맞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케타민이라는 약을 꼭 써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상태에서 국소마취제 주입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약이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 약간 악몽을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몽을 이제 꾸셨던 경험을 한 분들이 간혹 이 약을 좀 빼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좀 아까 말씀드린 이 케타민 안 썼을 때 그런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악몽을 꾸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뭐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 되게 신나는 경험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좀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된 마취제가 되겠죠. 세 번째, 이 프로포폴이라는 거는 일명 이제 우유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유주사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중독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워낙 좀 안전한 마취제이고 부작용이 적은 마취제다 보니까 그 약간 기분이나 이렇게 숙면을 취하게 하는 듯한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에 이제 중독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이제 유명한 약이 되겠는데, 사실은 안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 약이죠. 하지만 이걸 수면을 해야 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만한 약도 없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적으면서 환자는 수면을 잘 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포폴을 쭉 주다가 스탑을 딱 하게 되면 환자가 굉장히 금방 깨게 되죠. 환자나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발호흡, 여기 나오는 모든 약은 자발호흡을 하는 약이에요. 수면 마취는 되지만 자기가 알아서 호흡을 해서 그 전신마취처럼 인공호흡기가 대신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발호흡을 하는데, 수면은 하는데 호흡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좋은 마취제라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요. 중독되지만 않고 뭐 수술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수술할 때만 이렇게 쓰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약이 되겠죠. 이 마지막에 적어놓은 옴니데스라는 약은 사실 잘 안 쓰는 약인데, 이제 프로포폴이 이제 대두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프로포폴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대용해서 쓰는 약물이기도 하고, 특히 주량이 굉장히 세신 분들 중에 프로포폴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강력한 수면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써서 이렇게 수면 유지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쓰는 그런 약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을 써서 이제 수면 마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이 위에 빨간 약은 수술 시작할 때만 잠깐 주고 끝이다. 대략 이제 0.5cc 정도 드리게 되거든요. 성인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5분, 10분 정도 사이에 알아서 깨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걸 만약에 알아서 깨지 않고 쭉 주무시게 하고 싶으면은 이제 3번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써서 수면 유지를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법들을 어느 수술에 언제 적용하느냐,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아예 이제 수면 마취 없이 하는 경우, 국소 마취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만 쓰는 방법이지만 이제 한 땀 매몰, 쌍꺼풀의 일부만 수술하는 경우는 눈에 이제 국소마취제 주사를 하긴 해야 되지만 뭐 한 3땀 이하면은 주사를 한두 세 방 그 안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많이 생기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이 너무 금방 끝나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는 것이 서로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아서 수면 마취 없이 동의가 되는 경우에는 국소 마취로 할 수 있겠고요. 앞팀 정도까지도 마찬가지로 너무 금방 끝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 앞쪽에만 마취 주사를 맞으면 되니까 국소 마취로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수술 시작할 때만, 그러니까 5분 10분 정도 잠깐 수면 마취하는 수술, 이 경우가 이제 눈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 방법을 써야만 수술을 제가 어느 정도 진행해 놓고 쌍꺼풀을 잡아 놓고 눈을 뜨시라고 해서 대칭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수면 마취 방법을 쓰는 대상 수술들이 뭐 자연유착법이라든지 절개법 또는 재수술, 눈썹 파거상, 앞팀 또는 앞팀 복원, 뭐 밑팀, 이 정도까지는 이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소 마취제를 주사할 때 느끼는 그 통증,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거를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혈압이 막 올라가는 막 그런 통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그때만 잠깐 수면 마취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돼서, 대부분 눈 수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는 거니까 계속 주무시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하는 내내 쭉 수면 마취하는 수술, 이 경우는 이제 중간에 눈을 뜰 필요가 없는 수술, 또는 조금 눈 너무 주변부 또는 눈 내부 결막 쪽을 건드리는 수술이라서 좀 깨어 있으시면 서로 불편한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 하안검,
그다음에 듀얼팀, 디미팀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내시경 이마거상 또는 지방이식, 코수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포폴을 써서 중간에 일어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주무시게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고, 수술이 거의 끝나갈 때쯤 뭐 한 1, 2분 전에만 프로포폴을 중지하면은 수술 끝날 때는 바로 환자분이 깨서 뭐 금방 회복실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은 회복실로 가셔서 깨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죠. 약간은 술 취한 상태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술을 깨는 능력에 따라 좀 다르게 되겠는데, 짧게는 30분, 많게는 1시간 정도까지 좀 더 회복을 하시면 완전히 정신이 명료하게 돌아오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죠. 간혹 이제 제가 눈 수술할 때 수면 마취를 한다 또는 뭐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마취과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취과 의사가 있느냐 또는 마취과 의사가 이거를 해주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세 가지 패턴의 수면 마취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마취과 의사 선생님은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마취과 선생님이 관여하지 않는 수술 마취 방법이라는 거죠. 수면 마취에 쓰는 이런 약물이나 기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미다졸람이나 케타민이라는 약은 굉장히 적은 용량을 쓰게 돼 있어서 한 0.5cc 정도 이렇게 해서 작은 이 주사기에 담아서 일부만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술을 처음 시작할 때만 잠깐 주고 끝이다, 계속 들어가는 약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인데, 약병이 크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용량의 약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주사기로 옮겼을 때 그 주사기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건 이제 50cc 시린지라고 하는데, 그런 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수면 유지에 쓰는 약이 우유주사 또는 프로포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마취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수면 마취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이잖아요. 자발 호흡을 잘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잘 해야겠죠. 기계에 이제 연결해서 숨을 잘 쉬고 계신지 그걸 확인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모니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 손가락을 끼운 채로 한번 틀어봤는데, 이 왼쪽에 73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심장 박동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SpO2라고 나오는 게 이제 산소 포화도라고 해서 100이 이제 정상 수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한 97, 8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하로, 예를 들어서 90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면은 뭐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 수면 무호흡 상태라거나 아니면은 혀가 기도를 막아서 숨을 잘 안 쉬고 계신 그런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마우스 피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넣어서 수면을 해드리게, 이런 수치가 떨어지면 수술을 중단하고 호흡을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모니터 기계를 연결했지만 모니터 기계가 고장났거나 잘못 만약에 나오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숨 쉬고 있다는 게 검측이 안 되는 건데 어떡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2대를 연결하죠. 예를 들어서 손톱에 하나, 발톱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면 유지를 하는, 쭉 주무시는 수술의 경우에는,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모니터를 반드시 2개를 연결해서 하나가 만약에 고장나더라도 하나가 나오게끔 해서 숨을 잘 쉬고 계신지,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100에 가깝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게 소리로 계속 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알람이 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수면 마취를 안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이 사진이 이제 수면 유지를 하게 하는 인퓨전 펌프라는 기계인데, 밑에 제가 이제 프로포폴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주사기 안에 프로포폴 담아서 이렇게 꽂은 다음에 혈관으로 가는 그 주사 라인에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메인터넌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수면 유지를 용량을 세팅해서 딱 시작을 누르면 점점점 알아서 1시간에 몇 cc 용량으로 알아서 쭉쭉쭉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수면 유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이 위에 있는 것도 펄스 옥시메트리라고 해서 산소 포화도,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구가 되겠고, 왼쪽에 98이 산소 포화도가 되겠고, 오른쪽에 77이 이제 맥박수. 그래서 삐삐삐 하면서 이제 맥박을 측정하고 산소 포화도,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계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만 잠깐 주무시는 수술의 경우에는 하나만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수면을 쭉 하는, 수면 유지를 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모니터를 반드시 2대를 연결해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포화도 측정을 잘 해가면서 수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한, 의사들만 알만한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수면 마취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눈 수술할 때 수면 마취 한다고 하면 나 못 깨어나는 거 아니냐, 두렵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절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수면을 절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중간에 나를 왜 깨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제 필요하다면 소량으로 처음에만 5분, 10분 정도만 주무시게 하는 수술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럴 필요가 없고 좀 더 주무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안전한 약으로 호흡을 잘 하시는지 체크를 잘 해가면서 수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면 마취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눈에 어떤 통증을 느끼는 그런 트라우마 또는 혈압이 올라가서 막 모세혈관이 터지고 막 그런 문제들을 막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범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